오늘 기술자님 들어오시는데 네. 그 티셔츠 그 왼편에 있는 문구가 놀랐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그 대중적으로 보급 상품이라고요. 정말 예. 놀랍게도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네. 저같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 솔직히 궁금해서는데 얼마나 좀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가격이. 가격 생각잘 안 나는데 장난? 이런 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한 5만 원 주지 않았을까? 5만 원이요? 예. 아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네. 그 다량 생산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소량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의 문제가 맞습니다. 싸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그 되는데 온몸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5만 원 정도 제가 태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헌재 선고 해도 너무한다. 이번 주도 넘기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의 수호인데 지금 그 앞에 보면 거의 뭐 장터도 이런 장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동원에 서울에 그 34개 중대 3,800명이 와 있는데요. 야 너무 고생하시죠. 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재우고 씻기고 먹고 입혀야 돼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복무를 하는 제가 전역경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전역경 부대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동숙식이라 그래가지고 바닥에 매트리스 까고 재우고 했는데 지금은 다 경찰 직업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교대를 하게 되면은 또 서울지리가 그 모르기 때문에 FTX를 또 새로 해야 돼요. 서울교동대하고요. 아. 그래서 교대도 못 하고 하는 네. 거 보면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이제 헌재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결정이 멀지는 않았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번 주는 그 윤통일에서 날짜를 공지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지금 헌재 입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소한 절차적 빌미를 안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대 관례대로 한 2, 3일 전 통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2, 3일 전 통지를 한다면은 결국은 다음 주에 요일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 예.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네. 다음 주 그러면 이제 월요일 공지를 빨리 하면 월요일 공지를 하잖아요.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있고요. 네. 그 월요일 공지를 하면은 화요일 지나고 빨라봐야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또 뭐냐면은 전국 연합 모의고사가 있어요. 아 주변 학교를 휴교해야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 덕성여고 중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휴교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목금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인데 예. 여하간 그래도 못 기다리겠다. 우리 기추아님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도 매일매일 밤마다 분통 터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제는 날짜 언제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때까지는 헌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를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도 현실에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본인들이 헌재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본인들이 최소화하는 공적 책무, 사회적 책무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런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폐업했습니다. 이번 달에 맞아요. 최저 네. 찍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핵심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왜 관심을 가지는가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근본 좋겠는데 문제를, 맞습니다. 네. 사람이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탄핵도 그렇고 그 계엄 이후로 지금 진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그분들은 굉장히 등이 따시겠죠. 따박따박 나오는 그 돈 월급 안 밀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댓글 다시는 분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데 진짜 하루하루가 피말리게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그나마 선회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재판관들이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그렇죠. 흠결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믿고 싶지만 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평일에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다 보니까 예. 일종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평일을 자꾸 이제 비밀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비밀로 해도요. 이제 선고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대충 흘러나와요. 아, 안 그렇습니까? 흘러나올 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박관천 레이더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지금. 네. 제 레이더에 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 쪽에 돌아요. 네. 왜냐하면은 벌써 지금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의가 끝나면은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은 뭘 하냐면은 그 재판관들은 물론 재판관들은 안 하지만 연구관들 있잖아요. 네.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걸 제출해요. 그런 데 들어갈 때는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 핸드폰 그 통화 내역을 언제든지 열어봐도 좋소하는 정보 제공 동의서 미뤘어요. 네. 예. 저도 옛날에 그 앞에 노통가락 그거 하실 때 이제 그 민정 관계자로 사니까 정보 제공 동의서 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정보 제공 동의서를 냈는데 제 핸드폰은 언제든지 열어봐도 좋습니다. 이걸 내고 그렇게까지? 들어가요. 예. 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들은 내용이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서로 간에 말이 흘러나옵니다. 예, 말이 흘러나오는데 아마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건데요. 참 말 못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다수의 재판관들은 저도 네. 저도 오늘 여기 나오는 거요. 집에 안 알리고 나왔어요. 여기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요. 이게 이제 미뤄지니까 국민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때는 명단에 안 들어갔지만 아주 명단 들어간다고 잘못되면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저 이 방송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 출장 간다 그러고 예. 또 나중에 또 여기 저 서대문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출장 간다 그러고 왔어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도 이제 언론인이고 기자님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자들이 쓰는 선고 그러니까 일정 예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의 그 각박한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 빠른 일정, 정확한 일정을 알리고 싶은. 근데 그 기사들이 가끔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좀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보시기에. 너무 많고요. 네. 그 지금 제가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을 정도 그냥 걷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진짜 틀린 기사 그렇게 엉망인 거. 하루에도 몇 번 틀립니다, 요즘 보니까. 너무 네. 많습니다.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요 자리라서 그런 건 아닌데 제 기사를 좀 정리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네. 아까 살짝 드렸는데요. 주간 경향 박송희 기자님 보고 계신가요? 오, 기사 네네네. 아주 좋았어요. 제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란 100여일 경제 충격 넘어 복합 손실 국민 길고 무거운 희생 이 제목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통상 연말 특수가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해가지고 특수 다 날렸고 그다음에 또 초기에 또 특수 있는데 날렸죠. 네. 지금 새학기 특수 있는데 또 질질 끌고 있으니까 또 날렸습니다. 죽을 지경이다로 시작을 해서 쫙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가를 쫙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기사는 네. 아주 귀하다. 그것 제외하고는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선고 시점이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뭐 예. 기업도 있을 것이고 관가도 있을 것이고 예. 다양한 주체들 우리 옛날에는 IO라고 통칭해서 불렀었는데 예.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이런 정보관들이요. 분들이 어떻게든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예. 전 그중에서 어제 좀 놀라운 광경을 이번 주에 봤던 게 예. 목요일에 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삼성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일정을 정한다는 것은 복잡다란한 정치 상황, 헌재 상황 같은 것들 감안한 결정 아닐까 싶은데요. 감안한 결정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그 어떤 제가 뭐 하여튼 삼성 나왔으니까요. 네. 거기서는 이런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아이오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그 이벤트를 가했을 때 우리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잘 분석합니다. 보고서를 다 썼겠죠 이미.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딱 뭐냐면요. 이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지라시가 참 많이 돌죠. 뭐 4대4, 5대 3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06년도 때 한참 지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라시를 단속한다 뭐 어쩐다 하고 이건 정말 문제 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라시 분석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지라시 도는 거 보면요. 상세하게 도는 지라시는 제가 보니까 기획 지라시가 많아요. 아 기획 상세한 예. 건 기획이다. 예. 네. 기획 뭐 이래가지고 보면은 딱 이래가지고 이런 사유로 각각 가능성이 높아졌음 뭐 이런 거에 4대 4다. 그리고 이름 밑에다가 보고자 누구까지 다 보고자 땡땡땡 했는데 네. 실은 보고자 없는 거예요. 이 기획 지라시다 아니면은 정말 이게 지라시다를 판단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왜라는 게 없어요. 기획 지라시는 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있잖아요. 시간, 그다음에 구체적인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게 잘 들어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딱 볼 때 맞구나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기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차에서 어떤 묘령 여성과 있었는데 뭐 서울 종로구 적선동 몇 번지에서 어디에서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면은 그 한 대목만 딱 보고도 이건 전부 다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획 지라시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일부 눈에 띄게 상세하게 그렇죠. 표현을 눈에 한다는 확 거죠. 띄게 네.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이 봤을 때
덥석 물 수 있게 만들죠. 아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 기추자님도 사실은 언론만 비평할 게 아니라 보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딜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습니까 혹시?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네. 사실은 제 주위에서도 요거를 실험한 분이 계세요. 실험을? 그래서 네네네. 네. 그 진짜로? 혹시 예. 임경빈 씨라고 아세요? 오, 알죠. 본인이 만들어서 나한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20분이 채 안 걸린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를 넣으면 굉장히 정확해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방금 말씀 주신 거를 좀 귀담아 들어야겠다. 그래서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 탁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만들란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네. 관련해서 민정이 계셨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업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금 대통령실도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 시나리오별 대응이나 네. 이런 걸 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통상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게? 준비하죠. 준비하고 네. 상황도 알아보고 합니다. 음. 이게 솔직히 안 알아본다 그러면요. 밥숟가락 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할 일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원래는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데 권한대행 옆에 아무도 없어요. 음. 그 서울구치소 그 항일 통일투사가 석방될 때 보니까 거기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거기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실은 봉급을 받고 국법을 준수하려면은 최상목 대형한테 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전부 다 거기가 일렬로 쫙 써가지고 저는 진짜 있잖아요. 그 뒤에 딱 보니까 또 뭐 경호차에 누가 이렇게 소총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무슨 히틀러가 전승국가 방문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요. 제가 참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이게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요. 네.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게 뭡니까? 예? 기관단총을 딱 이렇게 가지고 차 그것도 2대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럼 앞으로 이제 한번 제가 예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탄핵이 뭐 각 하나 기각됐습니다. 네. 재판은 형사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총 들고 나올 판사 거야. 앞에 갈 때 총 딱 들고 가면 판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기이한 모습들 정말로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수준을 갖다가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제가 그리고 보기로는 좀 재판관들도. 물려서 좀 여쭤보면은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헌재 선고 나기 전까지 설마 내가 파면 당하리랴 이렇게 예. 생각하고 짐도 못 쌌다고 하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각이 나왔잖아요. 예, 예. 솔직히 이제 물론 그 죄질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건데 실제로 미리 아셨습니까 그 내용을 선고 이제 결과를? 예. 그 뭐 대통령실도 율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또 이 율사들이 외부에 나와 있는 전문적인 율사들한테 이걸 막 물어보고 합니다. 그럼 재판의 진행을 보면요, 이게 인용이다 기각이다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게 인용될 줄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랬냐면요, 원인이 하나 있어요. 주위에 아첨꾼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누가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자기도 민정에 몇 번 근무해봤지만 민정이 진짜 이렇게 잡동사니를 싹 다 끌어모은 시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인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객관적인 네. 보고가 안 되는 사안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렇게 착각해가지고 네. TV 생중계 하는데 딱 보니까 입 딱 벌어지는 거죠. 대통령 네. 누구를 판명한다 그러니까 저 방송 저거 조작한 거 아니야? 누가 KBS를 조작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통령을 바보 만들면 안 돼요. 용산에 있건 세종로 일부인지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딱 2가지가 변화가 돼요. 가장 큰 변화가. 네. 대통령 선거할 때는요. 이 사람이 그 후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보면 딱 그래요. 취임 선서할 때까지도. 네. 예, 물론 그렇게 취임 선서할 때 그런 마음 안 가신 분도 있는 아니, 그렇죠, 게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긴 봤는데 취임 선서할 때까지는 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야.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한테 쓴소리를 다 듣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네. 처음에 쓴소리를 한두 번은 들어요. 나중에는 내가 뭐 때문에 제 얼굴 면상을 보면서 매일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마음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또 이제 바로 아침꾼이 탁 들이댑니다. 쟤는 원래 저래요. 모든 세상을 시니컬하다. 네. 저렇게 봐요. 저거 예의도 없는 거니까요. 전해 치시고요. 조금 더 염려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환관 세력이 등장하는구나. 네. 있잖아요.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그렇지 하다가 탁 누워버려 오른쪽으로요. 이게 역대 통치자들의 어떤 심리적 변화의 특성이더라고요. 야, 근데 여하간 그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상황인데 전 이 생각은 좀 했어요.
이참에 이 선고제도 관련해가지고 기일을 통지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방금 심리적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게 처음에 잘해봐야지란 마음이 진정 있었는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은 분 한 분 계시다고. 꼭 제가 이름을 대야 됩니까? 아니 생각을 저를 해보세요. 공경에 빠뜨리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 선수할 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수할 때 저는 이 쩍벌하고 선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인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던 극우 유튜버들을 잔뜩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맞네. 그러니까요. 맞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나는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선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엊그제까지도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전 국민이 스트레스성을 앓고 있는데 한 분이 그 앞에 자기를 위해서 시위하다가 그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명이 귀중합니다. 지금 본인이 그런 말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소총맨 그 전투요원들 전투복 입혀가지고 차 위에 딱 등장하게 세우고 무슨 뭐고 옛날에 독일이 있잖아요. 유럽 함락시키고 히틀러가 딱 하고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인 상식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의 태도가 네. 결국 우리 광장을 완전히 분열로 만드는 거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우호적인 제세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라는 것도 전체 국민이 아니고 나를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단 체제를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테러 행위가 백주대낮에 서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 이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 언론을 계속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는 게 언론이고 그 과정에서 좀 가른 말을 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고 저렇게 전달하는 거 경주만 무슨 게임 전달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도 이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아예 이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넘어서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자에게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또 언론의 역할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올 때까지 당신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고 얘는 이렇게 전달해라고 그렇게 그냥 막 전달만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마지막에 코멘트로 좀 달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기자님 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송인. 아, 예. 지금 현재 방송인 기자 선생님. 네네네.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지금 폭력적인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서부지법 폭동도 일어났고 현재 백혜란 의원도 눈을 이렇게 받았어요. 테러까지. 네. 그런데 제가 특정을 할랍니다. 저는. 우리 빼시고요. 제 얼굴만 비춰주세요. JTBC 명중해가지고 명중했다. 마치 그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예. 진짜로? 어제 JTBC 저는 캡처해놨습니다. 지웠더라고요. 명중했다고? 명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JTBC 제정신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네. 게임하듯이 전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잘못하면 진짜 위독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달했을 때 정말 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떻게 폭도들의 행위를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흘러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처음에 체포돼서 구속됐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내란 우두머리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래도 얼마나 정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법원이 풀어주고 검찰이 항고 안 하고 이상한 사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지기현 판사의 결정문을 다 읽어봤어요. 네. 그 제일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구속시한에 대한 계산이 문제가 있다. 네. 두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거 구속 기한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고 그 양반이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하니 솔직히 이건 내가 판단 못하겠다. 상급법원이 가려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요번에 분명히 가라를 하면 안 되지. 예.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상급법원의 뜻을 법률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를 안 할 줄은 전혀 예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충성을 당한 거죠. 예, 저것은요 나중에 검찰 개혁의 큰 화두로 드러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들끓었거든요. 들끓었는데 저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에게
그 불신받는 네. 가장 큰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 기록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한 세 분을 비교할게요. 우리 그 최근에 일어난 일이 이태원에서 백주에 네. 159명의 참 안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네.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굳이 사건을 비교한다면은 예전에 YS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네. 그 사건하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세월호 참사. 그렇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솔직히 진짜 누구 말했다나 별명이 공주라 그러시잖아요. 곱게 자르셨어요. 이분도 그때 그 참사가 일어날 때 바로 직보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다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솔직히 네. 세상물적 모르는 분도. 자, 정치 많이 하시면 YS 어땠냐? 근데 내무부 장관을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냐고. 그리고 한 이틀인가 제 기억으로 이틀인가 3일 후에 다시 회의를 했는데 장관이 딱 오네요. 그 장관이 최모 씨라고 아주 최측근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딱 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니 아직 집에 안 갔나? 야, 딱 한마디 하시는 단호했구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번에 내가 니 그래야 뭐라 했는데 다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탁 와서 앉아 있으니까 왔나? 니 아직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있는 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냥 막 자기가 YS를 한 30년 40년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따라 막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사표서 집에 가버렸대요. 그거예요.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라 네. 했습니까? 경찰을 배치해도 그거 막을 수 없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자기가 없구나 생각했어요. 야, 그래 놓고서도 뻔뻔하게 남아 있다가 이번에 탄핵 당할 뻔 하니까 바로 그만두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네. 뭐라고요? 아니 요렇게 물끄러위 보니까 저기 저 최상목 그 가전다수 종이 보였다고요? 예. 참 근데 좀 그 소위 말하는 그 나이 드셔가지고 그 창피한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아니 돼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살아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풀려난 것도 풀려난 건데 풀려났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떤 전시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분이 예. 무죄일 수도 있다는 인식까지 주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걸 갖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네. 무죄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뭐 각하나 기각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대부분 법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각하에 대한 것은 혹시 결정 판결문을 쓸 수도 있겠다. 각하는. 예. 네. 근데 기각에 대해서만 판결문을 진짜 써가지고 이게 누가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맞군 이런 법 논리도 썼네 할 정도면은요 네. 노벨 문학상감이라 그럽니다. 기각 결정을 네, 쓰려면은 그거는 정말 저 토지저리 가라예요. 박경민 투지보다 더해. 그러니까. 대화 장편 소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네. TV로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그 힘에 또 그 한술 더 힘을 보태는 사람들은 바로 일부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네. 일부 언론인 게 너무 맞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 배치 소용없다 이상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폭격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너무나 온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생활인으로. 그럼 언론이 해주는 걸로 아유 저 나쁜 놈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발언의 수위에 비해서 언론이 그렇게 폭격을 행하지 않아요. 왜 그리 따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상민 장관 그때 이렇게 툭툭 힘내라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떠났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 그런 것들 그런 거 영상 저 같은 애들은 맨날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어머 저러네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하네라고 알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알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니 아직 집에 안 갔나라고 했는 그런 대통령도 있는데 윤석열은 당시에 어땠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심지어 일정을 연장해 가면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 왜 그랬냐면 대통령 오송 참사 그렇죠. 그때 일어나고 맞아요. 14명 가까이 막 사망하고 이런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까 경찰 배치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 망발인데 대통령은요. 내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도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네. 탄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맞네요. 할 일이 없으니까 탄핵을 그래, 당하는 중대한 거예요. 헌법 위반 사유네 아니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네요. 아니 양치기 약 몰고 다니다가 야 물도 없고 불도 못 찾으니까 하나씩 그냥 죽기 놔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양치기를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야.